글 쓰는 뇌는요, 두 글자예요. 100% 땡땡 하는 뇌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행복하고 어떤 분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글 쓰는 뇌가 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쁜 시간에 작가님들이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새벽 기상하고 이런 거 그냥 고통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실 리는 없거든요. 글 쓰는 뇌는 정말 행복한 뇌예요. 그런데 때론 이제 고통스러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책이나 강연은 주로 글쓰기의 장점, 좋은 점, 행복한 점, 이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 그 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지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글자예요. 100% 땡땡 하는 뇌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행복하고 어떤 분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또 채팅창에다가 뭘까요? 근데 사실 지금 저랑 계속 얘기한 걸 바탕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글 쓰는 뇌는 100% 땡땡 하는 뇌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생각, 학습, 학습하는 애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생각하는 애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오늘 제가 주로 뭐 어떤 강의를 한다고 했죠? 글 쓰는 뇌는요, 100% 공감하는 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행복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공감하는 뇌지? 나는 공감과 관련된 이야기나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주로 정보 전달하는 글을 쓰는데, 나는 뭐 블로그에 수익과 관련된 글을 쓰는데, 공감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 네, 그런 생각이 드시는 작가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내용을 쓰는 거는 전혀 상관없고요. 무조건 글을 쓰면 우리 뇌에서는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요. 바로 만약 라면이라는 질문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책에는 이게 이제 만약 라면이 이제 공감 라면 끓이기라고 해서 라면에 비유해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만약 라면이 뭔지 아죠? 가정 질문입니다. 내가 만약 아들이라면, 내가 만약 20대의 나라면, 뭐 내가 만약 누구라면이라는 가정 질문인데요.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설명하면 네네 그래서 고통입니다. 작가님. 이것을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역할놀이 사고라고 합니다. 무슨 사고라고요? 역할놀이 사고. 근데 제가 아까 제가 역할극 전문가거든요. 역할놀이를 직접 하는 건데 역할놀이 사고는 뭐겠어요? 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역할놀이를 하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글을 쓰든 왜 이 마냥라면을 하느냐? 여러분들 다 글을 쓰시잖아요. 어떤 내용을 쓰든 상관없어요. 또는 AI를 대신해가지고 글을 쓰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글을 쓰고 나서 뭘 하죠, 반드시? 내가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쓴 다음에 바로 발행을 하거나 출간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쵸. 내 글을 보는 독자가 되어보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시 보기예요. 퇴고 하는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2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글을 쓰신다, 블로그 글을 쓴다, 그러면 다 글을 쓰고 나서 뭐 해요? 내가 만약 20대 학생이라면 이 글을 어떻게 읽을까? 이걸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이제 당신의 뇌를 공감합니다. 제 책은 글 쓰시는 분들이 그 주 독자층이 아니라 40대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글을 쓰면서 어떻게 글을 쓰는 중간에도 그렇고 글을 다 쓰고 나서도 어떤 상상을 해요? 다시 읽으면서 내가 만약 40대 팀장이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은 굉장히 연극적인 능력인 거죠. 내가 20대가 아니잖아요. 내가 40대 지금 직장을 다니는 팀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역할이 되어서 상상을 하면서 보는 거죠. 관객으로. 그렇기 때문에 100% 공감하는 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내가 타인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게 적당하게 이루어지면
행복하죠. 그리고 또 내 글을 이렇게 발행을 했을 때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이 또 공감해주면 행복감을 느끼죠. 근데 글 쓰는 과정에서 내가 만약 누군가라면을 계속 생각한다는 건 뭐냐 하면 배우들이 공연은 1시간 하지만 하루에 10시간씩 예를 들어서 그 연기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늘 행복하고 막 늘 즐겁고 그럴까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글 쓰는 데는 특히 출간을 앞두신 작가님들이 쓰는 글은 아마 내가 이제 책을 내야겠다라고 해서 글을 쓰고 나서 또 글쓰기가 고통이 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의식적으로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마냥 라면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 이제 심리화 시스템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많은 멘탈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몸이 축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리하면 글 쓰는 뇌는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하는 뇌인데요. 특히 심리화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뇌다. 혼자 연극을 펼치는 뇌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배우가 한 명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화면 너머에 수십 명, 심지어는 수백 명의 연출 스태프들이 있어요. 근데 글 쓰는 데는요, 뭐 출간을 해서 강연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오로지 혼자, 무슨 역할을 해요? 혼자?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구성할까? 연출가가 되어보는 거거든요. 글을 쓰고 있어요? 작가가 되는 거거든요. 글을 읽고 있어요? 뭐가 되는 거죠? 나의 관객이 되어서 타인의 입장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막 읽고 있어요. 읽는 거는 뭐예요? 배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동으로 되는 것을 내 의지로 바꾸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 쓰는 뇌는요, 이 의지로 나를 바꾸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요. 어, 질문은 혹시 질문이 있으신 작가님 계시다면 이렇게 다 정리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요.